남녀 사이에는 일단 감정선이 좀 높으면 아무래도 재해가 될 확률이 그렇지, 높다고 그렇지. 하시니까 여자분 행동을 봤을 땐 충분히 감정선이 엄청나게 높아 보여요. 제가 그렇지, 봤을 때는. 그렇지. 안녕하세요, 타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벌크입니다. 네. 오늘도 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사연으로 또 한번 주제를 한번 다뤄봤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건 뭐 재해가 100% 되는 사연, 혹은 또 쉽게 되는 사연, 뭐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사연으로 한번 또 뽑아서 한번 해봤는데, 일단 남성분의 사연이고 20대 후반의 남자고 2년 정도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잘 만나다가 최근 들어서 다툼이 잦아졌고 이별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안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도 나고 연락을 했는데 또 상대방도 기다렸다는 듯이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네. 네,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그리고 나서 카톡도 나누고 만남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지인들이나 상담도 받아봤는데 무조건 재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본인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과연 재해가 쉬운 케이스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 사연은 재해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심리 상담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또 저희가 참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별을 하고 나면 재회의 가능성을 따질 때는 남녀 사이 핵심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봐요. 네. 남녀 사이 핵심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감정, 뭐 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요. 네. 다른 것들은 거의 대부분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게 한 요소예요. 뭐 신뢰라든지 가치, 뭐 매력, 뭐 연락의 빈도, 여러 가지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연애에 네. 남녀 사이에.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 그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이별을 하고도 남아있냐, 크게 유지되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가능성은 확실히 나눠져요. 물론 감정이 크게 남아있는 사연이라고 하면 당연히 쉬운 사연이 되겠죠. 당연히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 될 것이고, 감정선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 사연은 어려운 사연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사연. 네. 근데 그러면 이 감정선을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 일단 사람은 이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판단 내릴 수는 없어요. 말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이 아니면 뭐 행동. 근데 행동도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요. 그러니까 행동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네. 상황과 행동의 흐름이 얼마만큼 일치하냐. 또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그 영역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감정적인 영역으로 따지거든요. 행동의 흐름들이, 상대방 행동의 흐름이 이별 상황과 맞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행동의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감정선이 크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감정이 크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별 상황과 좀 다른 모습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소통이 계속 되고 있다던가, 네. 아니면 만남이 이루어진다던가, 스킨십이 된다던가, 아니면 만났을 때 감정적인 이런 표현이라든지 감정적인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감정선이 크게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또 이런 행동의 흐름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크다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을 내리고요. 외부적인 이런 변수 같은 게 좀 발생하지 않는 사연들, 예를 들면 뭐 상황적인 이런 변수들 있잖아요. 사람이 뭐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이런 거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새로운 자극, 뭐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든가, 이런 변수가 없으면 없을수록 또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라고 봐요. 또 변수가 발생할 요소가 없다. 쉽게 이런 사연에 대해서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연들, 그러니까 예측이라든지 추측이 가능한 사연들을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요인, 그러니까 남녀 사이 핵심적인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사연들도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유대감, 서로에 대한 추억 기억, 또 거기에 뭐 이미지적인 이런 훼손, 거부감 유무, 그리고 서로의 이런 성향적인 부분. 성향이 분명 재회를 생각할 때 좋은 성향이 있고 나쁜 성향이 있거든요.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가능성도 좀 올라가겠죠. 네. 뭐 이 정도를 따져보면서 가능성 유무를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말한 것처럼 감정이 크게 남아있고 또 부수적인 요인들이 그러니까 쉽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고 또 변수가 낮다 아니면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단이 들면 좀 쉬운 사연,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라고 봅니다. 자, 심리 상담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확실히 듣고 나니까 좀 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많고 평소에 겪었던 것들도 많고 뭐 서로 이런 일들은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일단은 뭐 전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렇지. 예. 뭐 벌크 씨가 생각하는 뭐 경험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타나 이런 SNS 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팔로우를 끊지 않았던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로 이제 게시물이나 이런 거를 염탐을 좀 하고 그 게시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라 치면은 이 사람이 음식 같은 게시물 올렸으면 아 이 음식 맛있겠네 이렇게 그냥 너스레 떨듯이 약간 좀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연락을 이렇게 몇 번 한 적이 있다 보니 그 친구도 이제 뭐 마음의 벽을 허물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먼저 이제 자기도 이제 내가 이런 게시물 올리면 거기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좀 많았고 그렇다 보니 그래서 연락이 좀 이렇게 좀 오가고 몇 번 만났었던 적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런 경험들이 많았지만 아무래도 오래 만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거부감 때문에 헤어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치. 그런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유대 관계가 좀 높았고 그 다음에 잘 만나고 있었고 기간도 어느 정도 길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전화가 온다던가 처음에는 회피하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또 연락이 와서 이러다 보니까 잘 된 적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온다던가. 갑작스레? 일단은 심리 상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녀 사이에는 일단 감정선이 좀 높으면 아무래도 재해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시니까 여자분 행동을 봤을 땐 충분히 감정선이 엄청나게 높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별을 했는데 이별한 행동을 하질 않아. 그치. 서로 연인 간의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 첫 번째는 일단 서로 간의 소통이라든지 만남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감정은 확실하게 남아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일단 제가 말한 것처럼 유대감도 높고 추억 기억도 많고 서로에 대한 거부감도 없는 것 같고 좋은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연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상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인 변수만 발생하지 않으면 대체자가 생긴다든가 특별한 일들이 없다면 재해는 충분히 가능한 사연이고 쉬운 사연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